이 종근당이 3거래일 연속 강세인데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약의 이름은 나파벨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파벨탄이 도대체 뭐길래 종근당이 이렇게 고점을 뚫고 연고점 랠리를 시작하냐. 그래서 우리가 종근당도 지금 이 가격대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종근당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2조 한 6천억 정도 될 겁니다. 아까 셀통이 얼마였죠? 48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근당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너무 고평가인가? 한번 우리가 그 답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경증 그리고 중증의 단계를 구분할 줄 알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과 리제네론과 일랄리는 경증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종근당은 어디냐? 바로 이 중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근당은 셀트리온과 비교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고 바로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이 직접적인 경쟁 약물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종근당이 개발하고 있는 이 지금 중증 코로나 치료제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종근당 나파벨탄이요,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3상이 승인됐습니다. 임상 속도로 본다면요, 지금 셀트리온과 똑같은 거예요. 셀트리온도 지금 임상 2상이 끝나고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고 이제 임상 3상을 시작할 건데 종근당도 똑같이 임상 3상을 진행할 채비를 맞췄다라는 거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다른 분야의 중증의 부분에서,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보시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합니다. 그 이름이 아스콧입니다. 여기 보시면 7개국에서 70고 이상의 기관이 참여할 정도로요, 지금 2,440명, 정말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종근당 나파벨탄은요, 어떤 약이냐면요, 바로 재활용 약입니다. 아까 약물 재창출이 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약물 재창출인데요, 이게 뭐 췌장염 부분에 있어서 치료제인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1상과 2상인데 데이터가 좋게 나와서 지금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요, 지금 이 아스콧 임상이 뭐냐면요, 호주가 코로나 박멸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큰데, 엄청나게 크게. 근데 그거에 지금 종근당이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호주가 지금 이 코로나를 박멸시키길 원하는데 그 안에서 지금 호주가 선택한 기업이 종근당의 나파벨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존에는 4개 국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7개 국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말은 뭐다? FDA, 유럽까지 글로벌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셀트리온도 아까 어디였죠? 글로벌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셀트리온과 똑같습니다. 셀트리온 뭐죠? 임상 이상 끝나서 지금 데이터 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종근당은 지금 어디냐면요, 러시아에서 이미 11월 달에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냐?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 DSMB에서요, 중간평가에서 약물의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중간 결과가 몇 명이냐? 50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중간 결과에서 지금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에서요, 좋다라고 하면 거의 최종 결과가 이치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임상 이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는 뭐냐면요, 독립적인 기구예요. 독립적으로 이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이유가 정말 이 약의 지금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약에 실패할 것 같으면요, 너네 하지 말라고 권고해 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너네 돈 쓰지 말라고. 근데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으면 계속해봐. 한마디로 중간 결과를 지금 조언해주는 위원회인데요, 바로 그 모니터링 위원회가 이 종근당의 이상을 성공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임상 이상이 완료되면요, 이미 얘네도 내년 1월 조건부 허가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증 부분에 있어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앞서 있지만 그 다음에 중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종근당이 지금 가장 빨리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근당은요, 놀랍게도 글로벌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더 나아가서 호주가 지금 코로나를 박멸하는 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2,440명을 대상으로 임상 상상을 이미 승인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종근당의 경쟁 약물이 렘데시비르죠. 왜? 중증이잖아요. 셀트리온과 리제네론과 일랄리니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증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렘데시비르와 직접적으로 비교했는데요, 얘네가 지금 보시면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근데 그때 내용을 보면요, 무려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효능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인간 폐세포 대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원숭이도 했는데 원숭이보다 더 인간으로 했는데 데이터가 더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좀 집중해 보면요, 지금 보면 이 나파벨탄의 효능이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 바이러스학 저널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지금 이 렘데시비르보다 효능이 600배 높다는 게 발표가 됐어요.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 환자들은 대부분 폐렴증이나 폐에 구멍이 나서 숨을 못 쉬어서 되게 고통스럽게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가 굉장히 중요한 지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미 코로나19에 감염시킨 후 이 나파벨탄 그리고 렘데시비르도 기존의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들을 각각 주입해 이 값을 측정을 비교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승인된 렘데시비르보다요 엄청나게 600배 좋은 효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기존에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원숭이보다는 최대 6,000배 높은 효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렘데시브르가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현상만 보더라도 렘데시브르보다 데이터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해서 이 데이터를 취합해서 조건부 승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을 검토해 볼 때 렘데시브르보다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조금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파벨타는 재활용 약입니다. 혈액 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로 이미 쓰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다양한 이제 제네릭이나 이런 것을 권리를 확보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까 질문이 주셨죠. 렘데시브르의 시장 규모가 어떤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약이 시장에 뛰어들면 경쟁약은 렘데시브르거든요. 근데 렘데시브르가 얼마나 지금 판매가 됐냐? 이 렘데시브르가 5월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는데 이미 3, 4분기에요. 8억 7,300만 달러 매출 올렸습니다. 이게 대략 9,500억이에요. 그리고 올해까지만 해도 9,500억이나 매출을 올렸고 내년도 예상 매출액이 얼마냐? 여기 보시면 2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올해보다도 2.5배 이상 판매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미 미국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근당이 만약에 글로벌 임상 3상을 성공한다면 그 전에 이번 이상이 끝나고 조건부 승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오겠구나 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렘데시브르가 여러분들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원가가 10달러 이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채 10,000원이 안 돼요. 근데 이 판매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병에 47만원으로 팔고 있습니다. 얼마나 폭리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구하고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길리어드사가 렘데시브르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리어드사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아쉽죠. 왜? 이 지금 나파벨테는 뭐냐면요, 복제약입니다. 제네릭이에요. 특허가 끝났습니다. 이게 원래 일본 거였는데요, 그게 끝나가지고 국내에서도 몇 개사가 제네릭을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파벨테는 얼마냐면요, 50mg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종근당이 임상 2상이 끝났고 3상을 진행할 건데 그 임상을 몇 mg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50mg으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약이요, 이걸 10,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길리어드사는 47만원씩에 팔리니까 매출액이 9,500억이 나온 건데 이거 10,000원에 팔아봐야 돈이 될까요?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있어요. 뭐냐? 지금 보시면 렘데시브르는요, 복제약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뭐냐면, 그래서 이 119 관계자는 외신 등을 통해 정맥주사 형태의 렘데시브르 복제약 한 병당 가격을 5천, 6천 타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7만원에서 8만 6천원 정도로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만약에 이 약이 종근당의 나파벨탄이 어쨌든 간에 효능이 지금 괜찮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렘데시브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복제약 가격인 8만원대까지는 올릴 수 있다. 8만원도 너무 아쉬워요. 8만원씩 팔아봐야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적어도 렘데시브르 가격 47만원, 오케이,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 정도 절반 가격 정도는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절반 가격을 2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렘데시브르가 올해 얼마 팔았죠? 9,500원 팔았죠. 근데 내년에 매출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조 5천억이에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렘데시브르랑 동일한 데이터, 비슷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매출의 절반을 뺏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조 정도. 근데 가격이 절반이니까 5천억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5천억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격이 지금 제네릭이 나오더라도 7만원, 8만원이 아니라 적어도 렘데시브르의 절반 정도는 나오길 기대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한번 봅시다. 종근당에 여기 보시면 이게 나파벨탄인데요. 이게 지금 용법과 용량 특허를 취재합니다. 용도 특허는 아무도 못 받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용도는 뭡니까? 지금 코로나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네릭이니까 코로나로 임상을 한다라고 해서 종근당이 만약에 특허를 낸다고 해도 이것을 갖고 있는 제네릭 애들이요, 너네 코로나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제네릭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개발하는 거는요, 모든 제약사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네릭을 보유한 사람들이.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죠? 임상을 할 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정맥주사냐, 경구냐, 그리고 이 용량. 아까 50mg였는데 임상을 했을 때 어떤 용량에서 최적 효과가 발휘되냐가 중요하겠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 나파벨탄에서 지금 가장 빨리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성공만 한다면요, 이 동일한 용법과 용량으로 임상을 못하게 특허를 해서 막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종근당이요, 이 나파벨탄이요, 예를 들어 100mg으로 최적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100mg으로요 지금 제네릭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은요 임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200mg을 진행했는데 이거보다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그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종근당은 최적의 용량을 찾아서 임상 3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 나파벨탄에서 가장 효능이 좋게 나올 것이라고 보이는 용량은 종근당이 아마 특허를 취재해서 그 부분은 진입 장벽을 쌓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가격대
과연 종근당이 만원대에 팔까요? 그러니까 렘데시브루와 비슷한 수준의 8만원 정도로 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렘데시브루의 가격과 비슷한 적어도 절반 20만원대의 가격대에 팔 수 있을까요? 종근당은 과연 어느 정도 가격대에 팔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8만원이라고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렘데시브루보다 만약에 데이터가 조금 많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럼 정말 8만원 1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렘데시브루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 데이터가 나온다면요 20만원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요 종근당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입니다. 렘데시브루의 2021년도 예상 매출액이 얼마였죠? 지금 아까 렘데시브루의 올해 매출액이 1조 정도였고요. 내년도 2021년도 예상 매출액이 2조 5천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요. 이 가격에 여러분들 부담되시나요? 이상은 어쨌든 간에 러시아 DSMB 독립적인 데이터 운영에서 너네 약 효능 좋으니까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 이상은 적게 나올 것이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호주라는 국가에서 코로나를 박멸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안에서 종근당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근당은 기존에 4개 국가였는데 7개 국가까지 늘렸죠. 여러모로 볼 때 종근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중증의 단계에서 환자에서는 렘데시브루와 덱사메토슨이 있거든요. 근데 렘데시브루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사망률을 낮추지 못합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는 약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약이 제일 먼저 나왔고 이 약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거 아까 보신 뭐 제넥이나 이런 걸 해서 사실 돈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징성을 볼 때 지금 이것은요 렘데시브루 다음에 종근당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근데 종근당이 어쨌든 간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24만 3,500원이면 여러분들이 가격적 분석을 할 가치가 있다. 종근당이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면요 원료를 만드는 게 경보제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생산하는 게 비시월드 제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는 게 종근당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시가총액 얼마냐면 4,2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시월드 제약 볼까요? 이거 지금 2,290억입니다. 2,300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6,500억이죠. 그러면 아까 종근당이 얼마였죠? 2조 6천억이었죠. 세 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3조 3천억 정도예요. 삼형제 하면 뭐가 생각나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얼마입니까? 80조가 넘었습니다. 3조입니다. 제 말은 뭐냐? 종근당과 경보제약, 비시월드 제약을 함께 보셔야 되고 이것은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종근당과 경보제약과 비시월드 제약을 매수를 검토하셔라.